네, 전자상거래 저 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5주차에는 전자상거래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강의 내용은 우리 교재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전자상거래라는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개요는 앞에서 이제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학습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했던, 그러니까 협의에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가 뭐죠? 상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그런 협의의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출발했고, 이커머스가 출발했고, 그게 이제 발전해서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합해서 이비즈니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학습에서는 또 이 교재에서는 전자상거래라는 이제 명칭으로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협의에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광의의 그런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나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전자상거래는 앞서 얘기했던 이 비즈니스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전자상거래가 언제 시작됐느냐? 아마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PC가 90년대 들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급되게 됐고, 그리고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 같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웹 브라우저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초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과 한 10년 만에 한 2000년대 들면서 B2B, B2C뿐만 아니라 B2B까지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게 되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전자상거래 내지 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됐다라는, 확대되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 국내에 보면은 이제 한국무역정보통신 KT넷이라고 합니다. 그게 9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무역 자동화라는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한국에도 전자상거래 협회가 출발하고, 또 전자거래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전자서명법이 90년대 말에 만들어지면서 우리 국내에도 전자상거래가 이제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건 아마 2000년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2000년 이후. 특히 2000년대 초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자상거래가 모바일화 되기 시작했고, 또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확산됐는데, 결국은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른 것은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봤습니다만,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거래하는 상행위를 전자상거래라고 우리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실물 시장과 서로 대비되는 가상의 시장이다. 이렇게 버추얼 마켓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한번 보죠. 우선 관점에 따라서 통신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온라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통신에서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다. 통신을 통해서 전달한다. 비즈니스는 사업과 생산의 자동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판매까지도요. 또 서비스 질의 향상, 비용 절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자상거래의 어떤 관점에 따른 통신, 비즈니스, 서비스, 온라인, 이런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학자에 따른 정의, 기관에 따른 정의,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죠. OECD 공고안에 따른 전자상거래 정의.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협의회, 광의 전자상거래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회 전자상거래 쇼핑몰 내지 홈페이지에서 개설된 어떤 사이버 상점을 가상의 상점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거 협의라 이거죠. 협의회 좁은 의미에. 근데 광의의 의미는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 통해서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 시간에 이번 주차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형태의 거래에서 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공급자와 소비자, 셀러와 그 커스터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정부, 운송기관 등 여러 기관들의 상행위를 다 얘기해서 어떤 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통신망에 있어서는 사실 70년대에는 EDI라는 이제 그 기술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 문서 교환 방식이라고 이제 폐쇄적인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러다 점점 이제 생산 현장까지 확대되고 결국은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만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형별 분류. 이거 이제 앞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 다시 한번 보죠. 경제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는 그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그 셀러와 커스터머 간에 커스터머를 중심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기업 간 거래가 있죠. 당연히 기업 간의 주문, 조달,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 활동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는 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협력이 필요합니까?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이제 B2B라는 거래로, 또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다시 자동차를 뭐 운송을 하면 배에 실기까지 이거 다 B2B로 전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넘어갈 때는 B2C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업 간 거래의 그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또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여기 보면 C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C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뒤에서 배울 그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가 되겠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정부와 소비자. 정부가 중요한 정보의 공급자이면서 서비스의 공급자죠. 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거 C2C,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그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가서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큰 그 구매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 국방 뭐 이런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물품들이나 서비스나 프로젝트를 기업이 공급해야죠. 그걸 이제 전자상거래로 할 때 B2G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보면 기업과 직원 간 B2E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주 작은 회사가 아니면 다 복지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요즘 복지카드라는 게 기업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복지 카드를 하나씩 주면서 1년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복지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복지 카드를 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어디서 써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 복지 카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복지몰이 사이트상에 실제 복지몰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물론 다른 카드도 되겠지만 이 복지몰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사면 저렴하게 물건을 사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건 이제 그 기업과 종업원 간의 관계, 앞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그 복지 카드를 쓰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C2C 여러분도 많이 지금 뭐 사용할 겁니다. 파일 공유도 있고 중고장터 이런 게 대표적이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주차에도 다루겠지만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아마 이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한 10년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바일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이 2000년대 초에 나왔지만 통신이 원활하지가 못했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막 뭘 구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LTE 기술이 나오고 최근에는 5G까지 나오면서 이제 자유롭게 모바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PC 앞에 앉아서 그 뭐 사이트를 접속하고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게 불과 한 2, 3년 전에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게 자유롭게 우리가 그 모바일 커머스 시대가 된 것도 불과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뭐 이런 모바일 상거래가 이제 나오면서 좀 오래된 그런 서비스이긴 한데, 위치 기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고도 하고,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커머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나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이제 그 한 10년 전에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다. 지금도 이제 이게 지금 그 포탈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다 지금 흡수돼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면 맛집 보면 쭉 나오죠. 그런 게 이제 전부 융합돼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확산의 덕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따른 분류, 네트워크에 따른 분류는 통신망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신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자상거래가 사실 인터넷이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다 폐쇄형이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걸 연결해주는 인터넷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오픈돼서 확산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어떤 통신망을 이용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신망 자체의 그 용량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한꺼번에 막 접속을 해버리면 그 당시는 불가능했죠. 다 통신망이 다운돼 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행의 단적인 예로, 은행이 있으면 은행 본사와 은행 전산 센터와 이 ATM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ATM 기계. 우리가 ATM에서 돈을 찾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ATM이란 것은 여러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1980년대 말에도 교수가 그 직장 생활을 대학 졸업하고 처음 하던 그때도 이 ATM 기계가 있었습니다. ATM 기계가. 그러면 은행의 전산망과 이 ATM 단말기를 뭐가 연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폐쇄형 통신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지금 그 포스 있잖아요. 그 상점에 가면 우리가 신용카드 이렇게 하면은 신용카드 딱 해서 조금 도로록 있으면
또 두두두 하면 쫙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오죠. 그러면 그 신용카드사와 이제 그 상점 그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개의 상점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줘? 그게 통신망이 다 폐쇄의 망입니다. 그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죠. 나중에 통신 전자상거래에 신용카드 그 확인하는 인증받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근데 폐쇄형은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은 이게 실제 많이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EDI 그 문서 교환, 전자 문서 교환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확산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폐쇄형 안 씁니까?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사설망들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보안에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은행 거래를 할 때 지금은 많이 보안이 이제 뭐 유지되지만은 현금을 넣어놔야 되는 ATM 기계라든지 이런 건 그냥 마구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폐쇄형으로 쓰고 있고, 아직도 이제 그 용량이 큰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정말 큰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기왕 이렇게 이미 개설돼 있는 그런 그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B2B에서 주로 이 폐쇄망들이 많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도 개방적인 그 B2B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폐쇄형이 사용되고 있다. B2C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뭐 사설망인데 지금은 거의 글쎄요, 이건 뭐 거의 안 쓰겠죠. 주로 이제 개방형 망을 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로 통신망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폐쇄형 네트워크에 대해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ACH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동 결제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우리가 그 은행에서 이쪽으로 보내면, 과거에 어땠죠? 그 수표를 우리가 은행에다 입금시키면 그 수표를 과거에는 직접 수표를 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이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저 은행으로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전부 결제망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제망이 이제 증권회사 같은 데서 증권 거래를 할 때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러한 그런 종류의 그런 통신망이 A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수표를 전부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이체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ACH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에 은행 지로 있죠. 네, 그것도 이제 ACH의 네트워크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ACH 개념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좀 참고해 주세요. 아까 포스 얘기했죠. 포스. 아까 현금 인출 카드라든지, 아니면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상점에서 쓰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포스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폐쇄형 네트워크를 쓰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EDI는 나중에 좀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데이터 교환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초기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 인터넷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 조직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EDI라는 전자정보교환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자무역, 앞으로 뒤에서 배울 전자무역도 바로 처음에는 이 EDI 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씁니까? 지금도 쓰고 있어요. EDI 망이. 그래서 인터넷도 쓰지만 이 EDI 망을 통해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든지 아니 신속하게 보내야 한다든지 보안성이 필요할 때는 아직도 ED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EDI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회선망이 아니라 전혀 인터넷 망을 통한 이런 이제 웹 버전의 EDI로 이제 지금은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실질적인 어떤 통신망이 있어 물리적인 망에 의해서 EDI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EDI를 전자 자료를 교환하는 EDI망이 운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CALS라는 것도 있어요. CALS는 뭐 Commerce Light Speed,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를 이게 그 보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도면 있지 않습니까? 도면, 건설 도면 엄청난 이제 그 양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칼스가 사용됐고 우리도 지금 그 건설 정보화망이라 해서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참고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칼스라는 그런 망도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기술 구조에 대해서 좀 관점별 분류 그랬는데, 이건 이제 상당히 그 컴퓨터 공학 쪽에 가까운 정보 처리에 관한 용어들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알려면 너무 어렵고, 이 정도의 어떤 분류 체계가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가장 이제 우리가 전에 통신 배울 때 프로토콜 이란 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신 프로토콜의 개념으로 레이어를 7개로 지금 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어디서 한국 전산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7개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분류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통신 네트워크, 교환망, ISDN이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검색하고, 주문하고, 지불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이 중간에는 뭡니까? 이 중간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네, 그래서 층층이 지금 나누어져 있죠. 소비자들이 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실제 통신에 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기술, 그런 걸 하고, 이 전체가 인증이나 보안에 의해서 secured 돼야 된다, 보호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 이 한 표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지금 약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수가 줄을 달아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컴퓨터 공학과 내지는 전자공학과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교수님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 분야에 가서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상식 수준의 것이라도 알려면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여러분들 선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체계화를 위한 기술 관점이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정보 순환 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성, 수집, 가공, 저장, 유통, 활용되는 과정을 전자상거래로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IT 요소, 정보통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냐, 네트워크냐, 데이터베이스냐, 이게 전부 다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배웠던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설명을 교수가 못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지금 나눠볼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정보 시스템적 관점에서는 ERP냐, CRM이냐, SCM이냐, EAI냐, KMS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CRM은 고객 관계 관리, SCM은 이제 공급망 관리, EAI는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
왜냐하면 기업에 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EAI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KMA는 뭐냐면 지식 관리예요. 지식 관리. 여러 개의 이제 지식 그 데이터나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 준 이게 이제 발전되면 뭐죠? 그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요즘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술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보는 그런 어떤 분류 체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건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자, 추가로 지금 교수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3주차에 봤던 그 온라인 쇼핑몰 관련한 그런 그 지난번에는 뭐 IT 기술 인력이라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인력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구조로 지금 돼 있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려고 여기에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크게 우리가 이 온라인 쇼핑몰 내지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을 본다면 첫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회사에서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죠. 이렇게 세 부류로 이게 나눠지는데, 뭐, 총괄 관리자 있으면 총괄 관리자는 사실은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죠. 이제 전부 다 이걸 관리하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사장님 내지는 뭐, 부장님이 되겠죠. 이제, 뭐, 이제 그런, 이 총괄 관리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번 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IT 전공자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통신망을 운영한다든지 쇼핑몰 구축, 서버 운영, 프로그램 개발, DB 설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해당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또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전자상거래 그 관리사 자격증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어준 쇼핑몰에다가 아니면 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카페24나 메이크샵이나 가비아나 뭐 이런 데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기성품 템플릿 쇼핑몰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자기 쇼핑몰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만들어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웹 퍼블리싱이라는 얘기를 해요.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위에다 그걸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웹 퍼블리싱을 하다 보면 지금 요 정도 단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쪽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여기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봤던 게 그런 거예요.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쓰는 약어를 웹 퍼블리싱이나 쇼핑몰 관리자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웹 퍼블리싱은 이제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쇼핑몰 사이트 관리 운영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 사람들이 퍼블리싱이고 쇼핑몰 진짜 관리자 이 사람들은 이제 관리자는 실제 영업에 주로 중점을 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하고 고객 관리하고 이 쇼핑몰 관리자는 오히려 여기 뭐 그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가까운 마케팅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출력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쇼핑몰 관리자는 이제 뭐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쪽 부분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일하기가 수월하고 어떤 멀티 플레이어가 되겠죠.
또 그 웹 퍼블리싱도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 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에서 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금 주차에 강의하는 내용들은 지금 이제 뭐 전에도 그랬지만 이 부분인데 주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인데 이쪽에서 나오는 용어나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차원에서 이 설명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전자상거래에서 공부할게요.